요런 BMX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요 사이트 보면 얘는 너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너비가 있는 상태에서 한쪽 중앙에 정렬되어 있나요? 그죠? 한쪽 가운데로 몰려 있어요. 그죠? 이런 걸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자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 요런 메뉴 형식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섹션이라는 걸 일단 쓸 겁니다. 클래스도 한번 부여를 할 거고, 섹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섹션 1이라고.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div를 한 10개 정도 만든다 해볼까요?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보면 메뉴들이 지금 보면 딱 맞아 떨어져 있죠. 얘네가 일정한 너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다가 뭘 줄 거냐면 인라인 그리드라는 걸 줄 거거든요. 인라인 그리드를 주게 되면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인라인 그리드를 div들한테 적용시키면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인라인 그리드를 이 바깥쪽에 있는 박스한테 적용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보시면 BMX 같은 경우는 너비가 어떻다? 딱 깔끔하게 갇혀있죠. 그쵸? 깔끔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작업하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너비가 굉장히 넓어요. 너비가 굉장히 넓은데 자, 일단은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여기다가 일단 노멀라이즈부터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바디 0이라고 좀 작업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걸 개념을 도입을 할 거거든요.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건데 컨테이너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 안에 있는 여기 보면 박스 있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웹사이트가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요거를 이렇게 중앙으로 정렬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갇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컨테이너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컨테이너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인라인 그리드는 인라인 그리드대로 인라인 블럭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고 얘는 컨테이너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이 섹션을 복사해다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너비가 지금 이제 축소된 상태에서 중앙으로 이 녀석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라인 그리드 나름대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그걸 떠나서 천천히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저는 컨테이너 앞에 보더를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골드라 할까요? 골드. 그 다음에 높이는 한 300픽셀? 300픽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얘가 뭐다? 너비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비가 정해진 상태에서 중앙 정렬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너비를 900픽셀이라고 일단 정해볼게요. 900픽셀. 그럼 900픽셀 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임시값으로 높이를 한 500픽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박스가 하나 나오겠죠. 그러면 너비를 제가 900픽셀로 맡아갔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화면을 여러분들 줄고 늘리고 해도 지금 뭐 어때요? 여기 이제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우리 거는 어떠냐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얘가 만약에 여러분들 너비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비가 최대한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유연하게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BMX 같은 경우는 너비가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컨테이너를 준 거고 얘네가 블럭 요소란 말이에요. 블럭 요소. 그럼 블럭 요소를 여러분들이 수직 정렬,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마진 레프트, 오토, 그 다음에 마진, 라이트, 오토 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이제 중앙 정렬 나오게끔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컨테이너 그죠?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볼게요. 또 섹션에
섹션에 자식으로 인한 DIV한테 너비를 얼마큼 줄까요? 한 20%를 더 줄까요? 그 다음에 근데 20% 말고 이렇게 써볼게요. 보더를 1픽셀 솔리드 블랙이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제 너비를 20픽셀을 이렇게 가두는 것보다 어차피 지금 인라인 그리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칼큘레이터 써볼게요. GALC. 그 다음에 얘는 메뉴가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한 7개니까 요거는 지금 10개로 했는데 한 7개 정도만 만들게요. 7개. 7개 정도만 만들고 칼큘레이터 써가지고 100% 나누기 7이라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높이도 한 20픽셀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20픽셀. 20픽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라인 그리드를 아직 적용 안 했잖아요. 그죠? 인라인 그리드도 같이 적용을 해줄게요. 갑자기 렉 걸렸어요. 지금 보면 인라인 그리드가 아직 적용이 안 돼 있죠? 인라인 그리드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외우시면 되는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기죠? 정답 들어가서 요거잖아요. 윤준석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딱 뭔가 이런 거랑 DMX 여기 양쪽의 사이드처럼 뭔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1픽셀 솔리드 블랙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준 상태고,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이런 모양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자, 보더라 하지 말고, 이거는 보더라 하지 않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주는 게 좀 낫겠죠. 어떤 색을 주는 게 나아요? AFA도? 일단 임시기 때문에 이렇게 줄게요. 좀 덜 보이나? 주석을 걸까요? 주석 걸고 그냥 이렇게만 볼게요. 왜냐면 아까 백그라운드 컬러를 줬던 거는 얘가 이만큼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요. 이렇게 씁시다. 레드로 할게요. 좀 눈에 잘 보이게. 자,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보더를 줬죠, 우리가. 그죠? 보더를 줬는데 지금 뭐 어때요? 1픽셀만 줬는데 여기가 지금 더 두꺼워 보이죠? 그렇죠? 여기는 1픽셀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더 두꺼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얘도 보더가 들어있고 얘도 보더가 들어있고 얘도 각각 다 보더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보더 1픽셀이랑 여기에 있는 좌측에 있는 보더 1픽셀이랑 마치 합쳐져서 요 중간이 몇 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2픽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보더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 보더 위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더 위드. 여기다가 보더 위드라 해가지고 보더 위드를 저는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0, 1픽셀. 보더 위드가 뭐냐면 그러니까 0인 위 아래를 말하는 거고 1픽셀은 좌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1픽셀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좌우 다 나오는데 보더 위드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밀하게 컨트롤한다 해도 뭐가 문제다? 여기 좌우 우측 계속 1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치 여기가 몇 픽셀처럼 보인다고요? 2픽셀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랑 얘를 골라내야 돼요. 어떻게? 자 섹션에 div인데 자 first child가 누구죠? 자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할게요. 그러면 얘를 말합니다. 이 녀석. 그 다음에 여기다가 last child를 할게요. 자 last child는 또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랑 얘를 골라낸 다음에 얘랑 얘만 보더를 따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지금 1픽셀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굳이 그렇다 해가지고 여기를 뭐 0.5, 0.5 해가지고 1픽셀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가 어쨌든 1픽셀로 줬을 때 마치 2픽셀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도 2픽셀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측 끝에도 몇 픽셀 줘야 된다? 2픽셀을 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저는 여기다 보더 위드를 할게요.
보더 위드도 마찬가지로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자, 0은 위를 말하는 거예요. 위. 그 다음에 여기 1픽셀을 뭘 말하냐면 우측. 시계 방향이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래. 그 다음에 왼쪽 2픽셀.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보시나요?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2픽셀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만 지워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라스트 차일드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이제 위는 0이고 우측은 2픽셀이고 아래도 0이고 왼쪽은 1픽셀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백그라운드 컬러만 지워주시면 여기도 마치 보더가 2픽셀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강사님 지금 여기 보더 1픽셀 줬고 보더 위드 1픽셀 줬으니까 그러면 총 한 2픽셀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기 1픽셀 들어갔다 해가지고 여기 1픽셀 추가했다 해가지고 더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코드는 제가 위에서 아래로 순서적으로 실행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픽셀 주달해도 아까 상하좌우 다 들어갔었죠, 처음에. 근데 상하좌우 들어갔지만 지금 보더 위드 라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위아래 0, 1픽셀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1픽셀이 다시 들어간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픽셀들이 더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덮어 씌우기 한 거죠. 그렇죠? 덮어 씌우기.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적용되다가도 얘를 퍼스트 차일드랑 라스트 차일드한테는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보더 위드를 적용해 놨기 때문에 위는 0, 그리고 우측은 1픽셀, 그 다음에 아래 0, 왼쪽 2픽셀. 그러면 왜 제가 우측을 1픽셀 줬을까요? 1픽셀을 왜 줬죠? 지금 보더 위드 0, 1픽셀 위아래 0 걸려있고 좌우 1픽셀 걸려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요건. 그래야지 이제 여기 1픽셀 들어가서 여기가 마치 2픽셀처럼 일부러 이제 의도한 거라 보시면 돼요. 2픽셀 나오게끔. 그 다음에 왼쪽은 2픽셀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블랙으로 변경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0픽셀로 주면 안 되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기 1픽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건 줘야 됩니다. 요거 빼버리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빼도 상관은 없겠네요. 빼도 상관없겠네요. 왜냐면 지금 보더 위드가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보더 위드를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여기다 주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그냥 여기다가 저는 왜 0픽셀을 주던지 1픽셀을 주던지 뭐 크게 상관없는데 어차피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 모양이 어떤 모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메뉴에 이런 형식 모양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깔끔하게 갖춰져 있는 이런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격자 디자인, 인라인 그리드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애초에 그냥 프레임을 잡아놓고 그 안에서 그냥 7등분을 해서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고, 이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만 여러분들이 지어주면 마치 메뉴 형식의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여기다가 뭐 마진탑 줘가지고 위아래를 좀 썰으면 여기다가 이 사이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일단 다시 정리하면 컨테이너를 쓴 이유가 뭐다? 컨테이너를 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넓게 퍼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죠? 중간에 갇혀 있죠. 그렇죠? 보시면 웹사이트가 보통 여러분들 웹페이지 보면 지금은 옛날에 사용했을 때는 그냥 그런 것보다 사용했겠지만 지금 웹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넓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컨테이너 구조라고 하거든요. 컨테이너 구조. 뭐 굳이 컨테이너를 쓴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뭐 랩을 쓰기도 해요. 랩, 컨테이너, 뭐 그거는 뭐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컨테이너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넓게 퍼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컨테이너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준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인라인 그리드를 줘가지고 각각 7등분으로 나눈 거죠.
뭐 인라인 그리드 줬다 해가지고 침통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위드 100% 나누기 7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내가 만약에 뭐 6개를 보고 싶다. 근데 사실 이제 6개를 볼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미 여기가 7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하나가 없고 하나가 없다면 이걸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6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6분의 1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깔끔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인라인 그리드다. 그러니까 인라인 그리드랑 컨테이너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